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가 정리해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외신 보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외신들은 이번 침몰 참사의 원인, 그리고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이 느끼는 슬픔, 이런 쪽에 좀 보도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네. 이번 세월호 사고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시험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국내 일부 언론, 특히 국민TV에서 많이 보도된 내용이긴 한데요.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커 보입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진도에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리겠다며 시위를 하자 경찰 450명이 이들을 막았던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같은 날이었던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경찰이 최루액을 쏘며 진압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두 사태를 보면 27년 전까지 군사 독재 정권하에 있었던 한국에 민주주의가 우려할 만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27년 전까지 한국이 군사 독재 정권하에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했는데요. 현 정권과 독재 정권과의 관계, 이 부분도 좀 언급이 됐습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군사 독재를 했던 박정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박정희 정권 시절 경제 성장에 대한 향수를 가진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지만 그 당시의 경제성장 이면에 있었던 인권 유린 사건들에 대한 비판도 크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예. 또 박 대통령이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김기춘 씨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지적하면서 현 정권과 과거 독재 정권의 연관성을 알렸습니다. 예. 우리 국민 누구나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외신이 특별히 지적을 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파이낸셜 타임스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 신문은 최근 일어난 몇 가지 사례를 아주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우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소규모 시위에도 엄청난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경찰 4,600명이 철도 파업을 이끈 지도부를 찾겠다며 민주노총 본부를 급습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예. 또 청와대 측에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내란 음모를 계획했다면서 당을 해산해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런 식의 정당 해산 시도는 195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1948년에 제정된 한국의 국가보안법이 작년에 유엔 인권특별조사위원회 규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예가 2008년 31건에서 지난해는 무려 102건으로 아주 크게 증가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예.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 특별히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가 치른 적이 있는데, 최근에 네. 말이죠. 이 자체도 공정하지 않았다, 이 비판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면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언론이 최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를 하면서 결국 자리에서 끌어내렸다고 설명했고요. 예. 그 후에 청와대 공무원이 불법으로 최 총장의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 역시 탄압받고 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죠? 네. 이 기사를 보면 국제인권 및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이명박 대통령 정권 때인 2001년에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시켰다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온라인 글에 대한 검열이 증가했고 또 당시 정부를 비판한 언론인 160명이 처벌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이번 세월호 참사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 선장과 선원들을 가리켜 살인자와 같은 행위를 했다.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한국에서 정당한 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면서요. 바로 지금이 한국 국민들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점검할 시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상황 그리고 뭐 다른 외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정부가 97% 넘게 진행된 원전 건설 중단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재 대만의 원전이 2025년까지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대만 정부가 새 원전을 짓고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거센 반핵 시위가 있었고 또 단식 농성을 하는 등 야당의 집요한 반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반핵 분위기가 아주 높아진 데다가 특히 대만이 화산 활동 안전지대가 아니라서 반대의 목소리가 아주 컸습니다. 대만 정부는 국민 투표로 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 결국 국민 투표까지 실시하기로 했군요. 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국민라디오